다음은 일부 사회자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탄핵 과정에서 명사회자로서 이름을 날리신 한양대학교 교수이신 김경애 교수와 태블릿 PC 조작보도 진상조사위원회 이용택 사무총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1절 100주년 해병대 조국수호 총궐기 국민대회 제1부 사회를 맡게 된 이용택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애입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바로 100년 전 오늘 우리의 선조들이 일제 시하에서 자유를 위해 항거하여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시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 준비되셨습니까? 여적죄인 문재인을 즉각 체포하라!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처리로 즉각 복귀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투쟁 목표입니다. 먼저 지난 1월 12일 해병대 집회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신 해병대 전후 전국 총연맹 총재 최병국 총재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태극기를 휘날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승! 안녕하세요. 이 단상에서 전면을 쳐다보니까 장관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장관이구나 그러는 겁니다. 저 뒤끝까지 태극기 물결로 꽉 찼습니다. 이 모습은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일본 핍박으로부터 독립하고자 전국 방방곡곡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부를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3.1절 100년 전에 있었던 3.1절을 기념하는 행사 아닙니다. 기념을 하면서 주 목적은 문재인 좌파 정권이 대소국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규탄하고 그 자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눈앞에 보이는 이 광경은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2019년 3월 1일 3.1절 100주년 기념 해병대 조국 수호 총궐기 국민대의 이 모습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집회에 나오신 것은 그 역사의 한 사람으로 증인으로 기록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재인이가 정권을 찬탈한 이후 단 하루도 얼굴을 피고 기쁨 속에 지내보지 못했습니다. 매일
가슴을 치면서 이 나라 이거 왜 이렇게 돼? 이러면서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2년 만에 처음으로 내 가슴이 후련하고 즐거웠고 기뻤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를 한 방에 내보낼 때, 아, 이거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는 건 이거였는데, 청와대 문재인을 비롯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 자들은 텔레비를 갖다 놓고 생중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를 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엄청나게 좋고 큰 선물을 줄 걸로 생각했지. 그런데 이게 꽝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파탄한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안보 파탄을 넘어서 대한민국 존망에 달려있는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9.19 군사 합의를, 이것은 분명히 김정은에게 모든 것을 다 유익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헌법적이고 이적성 합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합의서가 아니라 항복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병대들은 이거만을 안 된다. 9.19 군사 합의는 무효다. 이것은 원천 무효다.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1월 12일 날 분명히 우리는 군사 합의 무효와 NLL을 해병대가 지키겠노라고, NLL은 우리의 생명선이라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그 성명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명서에 답하는 내용은 이 다음에 여러분에게 보고도 드리고 이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집회에 몇십만 인파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해병대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 뒤에도 빨간 모자들이 있는데 너무 많은 인파에 묻혀가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해병대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군중을 뚫고 앞으로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이따가 행진할 때는 모두 앞으로 나와서 진열을 정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해병대는 조국이 괴로울 때는 언제든 선봉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해병대들은 조국이 우리를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제 무너져가는 이 조국, 애국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해병대가 지킬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대세에 가름하겠습니다. 배릭수! 네, 우리 최병국 해병대 총재님께서 지금 퇴사를 낭독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군가 나가대 해병대 듣고 바로 성명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태극기를 힘차게 벌리면서 함께 힘차게 해병들의 군가 부르시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바랍니다. 예. 그러면 방금 대사를 낭독해 주신 우리 최병국 총재님께서 성명서 낭독까지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세요. 1월 12일 날 우리가 집회를 하고 성명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이후에 1월 24일 날 청와대에서는 답변서를 공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과 보고도 하고 다시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과보고. 문재인 정부에서 지향하는 안보 정책은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의 불종적인 자세를 보여주며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그동안 전국의 해병대 전우들은 9.19 남북 군사 합의 반대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2018년 12월 18일에 채택하였고 2019년 1월 12일 대한문과 청와대 앞 집회를 통하여 2차 성명서를 채택한 후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이 너무도 무성의하고 한심하여 오늘 이 내용을 공개하고 다시 한번 9.19 남북 군사합의 반대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하며 문재인 정부의 해명을 요구한다. 2. 문재인 정부의 답변 1월 24일부입니다. 국방부에서 민원 처리를 하는 형태로 온 답변은 과연 이 사람들에게 국가 안보를 맡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 안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민원을 신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여 주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북 군사 당국은 9.19 군사 합의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신뢰를 구축하여 전쟁 위협을 해소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안정적 안보 환경을 조성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군사 대비 태세 및 군사력 건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운데 판문적 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국방정책에 대한 우국 충정의 마음으로 귀중한 의견 주심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민원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방부 대북정책관실 북한정책과 주무관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3. 국방부 답변을 통해 본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 분석. 첫째, 문재인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고 한반도의 평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망상을 하고 있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는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 내내 어물쩡한 태도로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더니 드디어 미국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셋째,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군의 군사 대비 태세 및 군사력 건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운데 판문점 선언의 남북 군사 분야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간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안보 역량을 스스로 포기하고 북한의 김정은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안보 개념이 아닐 수 없다. 4. 성명서 채택입니다. 이에 우리 해병대 예비역 전우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것을 도외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해명을 요구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의 한미 동맹을 거꾸로 이용하고 있다. 북한을 압박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유엔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평화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테니 지켜보라는 식으로 유엔 제재 및 한미 동맹의 바탕을 둔 미국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망나니 짓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해명하라. 둘째, 문재인 정부의 안보 붕괴는 김정은과의 약속 이행이라는 헛된 망상을 방치해서 생긴 결과로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로 바뀐 상황을 온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명하라. 셋째, 대한민국 해병대 예비역들은 물론 해병대 전후 전국 총연맹 회원들은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는 일반적이며 북한만을 돕는 반헌법적 이적적 항복문서와 다름없다고 판단하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즉시 대기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3월 1일 사단법인 해병대 전후 전국 총연맹 총재 최병국회 회원 일동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단법인 해병대 전후 전국 총연맹 총재 최병국 총재님께서 선언문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를 점거하고 있는 이 국가 반역 세력들을 추출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로 복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지금 대한민국을 숨통을 조이고 있는 이 거짓과 불의를 척결하고 정의와 진실을 바로 세우는 길일 뿐입니다. 바로 그 진실과 정의를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 계신 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시자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국번의 공동대표, 태블릿 PC 진상규명 및 특검이 공동대표로 계신 도태우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태극기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태우입니다. 100년 전 오늘 우리 선열들이 피협박 민족의 자유를 위한 신기원을 열어젖힌 것처럼 100년 후 오늘 우리들은 어제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북한 김정은의 핵 사기를 고발한 것에 이어 문정권 퇴진, 김정은 체제 종식을 향해 아시아 자유화의 신기원을 열어갈 각오로 나오셨죠. 이승만 대통령은 70년 전 건국기념사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씨앗이
3.1 운동에 있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3.1 운동은 단순히 일본에 저항했기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압제에 맞서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민주공화국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20세기 초엽에 수많은 피압박 민족이 있었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이 민족의 통치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성취하여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는 민주공화국을 꽃피워낸 나라가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더구나 이 성취는 휴전선 너머에서 끊임없이 남쪽을 향해 총끝을 겨누며 공산 전체주의의 확산을 시도하는 압력에 맞서며 이루어낸 것입니다. 실로 하느님의 보호하심과 한미동맹, 훌륭한 지도자들과 저력을 발휘한 국민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탄핵 사태에 이어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안보와 국가경제 체계가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렸죠. 100년 전 3.1운동으로부터 뿌리를 내린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민주공화국이 파괴되고 거짓 평화선전과 함께 공산 전체주의의 망령이 전국을 배회하며 자유통일의 꿈은 완전히 폐기될 참이었죠. 그러나 이제 3.1운동의 자유정신을 계승하는 우리 태극기 운동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공산 전체주의의 확산을 저지하며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성취해온 지난 70년의 역사를 전폭적으로 긍정하면서 이제 그 자유에 흘러 넘치는 힘으로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 체제를 종식시키고 한반도 자유통일의 봄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린 그 웅대한 역사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100년 전 그날의 기세를 이어 오늘 목청껏 국가 파괴, 민주 파괴, 문재인 정권 퇴진의 함성을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거짓 평화, 거짓 민주, 문재인 정권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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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도태우 공동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연설이었습니다. 이 3.1절 열기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다음에는 김평호 변호사의 3.1절 100주년 특별 메시지 동영상 있겠습니다. 이 동영상 보시고 또 다음 연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영상 보시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조들이 100년 전 일본의 식민 통치에 저항하여 전국적으로 독립 만세를 외친 날입니다. 수만 명의 조선인들이 일본 경찰과 헌병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형벌을 받았습니다. 특히 유관순이라는 젊은 여성이 만세 운동의 선봉에 서서 자신이 고귀한 목숨을 나라에 바쳤습니다. 이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으로 우리 선조들은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상해와 미주에 임시정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0년 뒤 마침내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으로 모시고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 독립국가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해괴한 일일까요? 당시 3천만 조선인 중 아니 전 세계의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30대의 소련군 대위 김일성이란 사람이 갑자기 장군 행세를 하며 만주에서 평양으로 내려와 소련과 중국의 무력을 업고 한반도 북반부에 공산 독재의 김씨 왕조를 만들어 민주 통일국가의 건립을 막았습니다. 그는 2년 뒤 6.25 전쟁을 일으켜 수백만의 동족을 죽이고 전쟁 고아와 이산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금 이 순간까지 그의 아들과 손자가 대를 이어서 한반도 남부를 마저 손에 넣어 통일왕조 만들겠다고 온갖 공작을 벌이며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는 결코 기쁘거나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오히려 애국 선열들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관순 열사의 소원대로 우리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벗어나지 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일본과 대등한 첨단 선진 공업국가로서 기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뜻대로 김일성 왕조를 무너뜨리고 한반도 통일국가를 일으키지 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자유통일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저들은 핵무기가 없으면 바로 무너지는 허수아비 나라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대로 북한에서 핵무기가 없어지면 통일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면 박정희 애국 대통령이 이룩한 세계 20위의 경제 성장을 더 높이 끌어올려 세계 10위로 만들지 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비록 젊은이들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받고 자라 우리보다 일 적게 하고 애 안 넣고 핸드폰만 붙잡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저들도 곧 땀과 눈물의 빵을 먹으며 다시 일어나 달리는 그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어둡고 무거운 마음으로 3.1절 100주년을 맞이할까요? 그것은 우리 국민의 손으로 뽑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구치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일본 경찰이나 북한 김일성 왕조의 공안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언론인, 판사, 검사들에 의해서 돈 한 푼 안 먹었는데도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황당무계한 뇌물죄 등의 죄명으로 대통령직을 파면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33년이라는 황당한 형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한 분이 아닙니다. 이명박, 김기춘, 조윤선, 남재준, 변희재 그리고 최근에는 양승태 등 수백여 명의 기라성 같은 애국 지도자들이 적폐청산이라는 혁명 구호 아래 직권남용과 명예훼손이라는 애매한 죄명으로 잡혀가 감옥에 갇혀 있거나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과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 일상 사람들이 모두 공포 속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과 정의가 어둠 속에 사라지고 거짓과 위선이 제세상 만난 듯이 활개를 치고 있어 국민들이 언론을 전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 나라의 국민들 대다수가 공포에 질려서거나 아니면 극도의 이기심에 빠져 이 암담한 현실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라의 정치를 책임지겠다고 나서서 매년 수억 원의 세금을 쓰는 국회의원들이 이 만국의 혁명놀이에 앞장서거나 뒷짐지고 구경만 하기 때문입니다. 탄핵 정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불행을 남의 일 보듯이 지켜만 보던 오세훈이니 황교안이니 하는 전형적인 법조 출신 기회주의 정치인 관료들이 염치 없이 정치를 하겠다며 최근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에 나타나 태극기 애국자 김진태 의원을 제치고 나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정기가 다 사라지고 기회주의, 이기주의 정치인들이 득세를 하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은
조선 왕조 말기처럼 애국자들이 다 사라지고 매국노들만 남아 김일성 왕조나 중국의 식민지로 전락할 날이 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절망하거나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항상 역사는 소수의 사람이 만들고 이끌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벼랑 끝까지 가면 놀라서 되돌아옵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진실과 정의가 우리의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태극기 운동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 진실과 정의를 외치면 애국 선열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무고한 사람들이 모두 자유를 찾아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드는 그날이 곧 온다. 여러분들의 태극기 운동은 앞으로 제2의 3.1절 태극기 만세 운동으로 역사에 반드시 기록될 것이다. 힘내어 끝까지 도전합시다. 태극기 만세,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1일 3.1절 100주년 기념대회에 참여하신 태극기 애국자 여러분들께 이 글을 바칩니다. 법치와 애국대표 김형평 변호사 드립니다. 멀리서 김평우 변호사님이 아주 좋은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위대한 3.1운동은 우리의 용기 있는 지혜로운 우리의 선조 33인이 이 거대한 태극기 물결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용맹한 투사 33인, 아니 단 3명이면 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태극기 동지 여러분, 다 같이 나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의 국난의 사태는 JTBC 태블릿 PC 조작으로 시작해서 만국 국회가 기획, 사기, 억지, 누명 탄핵에 앞장선 결과입니다. 모두 망국적인 국회가 입 다물고 권력의 굴종에서 자기의 배치만 지키기 현황이 되어있는 그 순간 우리 태극기 국민들의 대변하여 진실을 외쳐준 국회의원 누구입니까? 김진태 모시겠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때로부터 2019년 3월 1일로 딱 10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를 다시 외쳐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독재로부터의 독립, 공산주의가 좀먹고 있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 것으로부터의 독립만세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 한 분, 박근혜 대통령.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지 3월 31일로 만 2년이 됩니다. 죄 없는 여성 대통령이 힘없이 끌려가 갇히게 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고 그의 석방을 위해서라면 정신없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민초들이건 과거 대단한 관료들을 지냈건 저 가짜 대통령이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세력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그 어디에도 없이 2년의 시간이 흘러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도 민초들이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록 감옥이지만 살아 숨쉬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고 그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버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국민들의 태극기 운동과 하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 서신들을 통해 힘을 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18년 3월 1일을 기해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엽서 캠페인을 그림 엽서 2차분을 발행하여 보급하고 오던 중 이번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에 1년 만에 3차 엽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9종류의 그림들은 구치소에서 받아보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감회가 남다르고 또 힘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는 2019년 3월 1일 금요일 대한문에 집결하시는 날에 대한문 시청에 오시게 되시면 현장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으며, 현장에서 구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지방에서 주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전처럼 선구자방송 연락처 010-2507-4861로 문자로 주문하시는 분 성함과 받으실 정확한 주소, 수량 1차, 2차, 3차 발행 엽서 중 각각 몇 세트인지를 문자로 표기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3차 엽서를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복귀하시는 그날까지 선구자 방송의 엽서 보내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1, 2차 엽서들과 함께 또 다른 감동을 주는 익히 보아왔던 그림들을 엽서로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됩니다. 그동안 많이 참여하셔서 매주마다 많게는 천여 통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세상 소식도 아시게 되시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들은 다 읽어보시고 간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엽서 편지 보내기에 동참을 해주시고, 아직까지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는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절에 대한문 시청에 나오시는 분들은 행사 진행 텐트 쪽에 오셔서 선구자 방송 엽서 코너로 찾아오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꼭 나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입니다. 어쩌면 이 겨울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계절이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이 마지막 겨울을 지탱케 할 유일한 방법 중 한 가지는 태극기 집회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위한 법적 싸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계를 향한 구명 호소도 아닙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엽서 편지 보내기입니다. 대통령은 수많은 국민들이 보내주는 엽서 편지를 통해서만이 힘을 얻고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엽서 편지들은 대통령을 더욱 강하게 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들을 발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이 겨울을 넉넉히 견디시게 할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전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대통령께 막바지 생기를 불어넣어 드리십시오.
고